대표님은 그럼 밝은 쪽인가요? 차분한 쪽인가요? 저는 어둠의 자식입니다.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르시에 인테리어의 김성원 실장입니다. 이번에는 그 헬스장 인테리어 할 때 각 네. 공간별로 네. 체크리스트, 인테리어 체크리스트를 한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. 공간별 체크리스트.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. 헬스장에서의 조명은 어떤 조명이 좋은 조명일까요? 좋은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하고요. 요즘 유행하는 조명은 최근까지만 해도 약간 카페같이 하는 인테리어가 좀 유행이었는데, 이게 헬스장이 좀 밝다 보니까 몸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눈뽕도 심하고, 요즘은 좀 밝지 않은 그런 차분한 느낌? 차분한 조명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대표님은 그럼 밝은 쪽인가요? 차분한 쪽인가요? 저는 어둠의 자식입니다.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. 다음은 디자인.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포괄적인데, 전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디자인은 사실 개인의 취향 영역이에요. 뭐 그냥 진짜 문제가 있게 하거나 그런 진짜 하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디자인은 각자의 취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좀 대중적으로 대다수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좋아해요. 왜냐면 너무 호불호가 갈리거나 너무 취향이 있으면 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고 이슈와 특이한 걸로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, 이게 자주 가는 공간은 좀 왔을 때 그 사람이 편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기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, 그런 걸 느껴야 거기를 또 다시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뭔가 사람들이 왔을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좀 편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공간을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. 다음은 소방시설. 소방이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.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 공간을 배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만들어 놨다가 소방 때문에 뭐 다시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물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, 이게 깨알 어필하시네요. 이게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상가들이 층고가 낮은데 헬스장을 하려면 이제 층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천장을 철거를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의 방식도 바꿔야 되고, 각 공간마다 각 사이즈마다 이렇게 배치를 또 바꿔야 돼요. 그러면 인테리어 하기 전에 혹은 인테리어 중간에 소방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지정하시기 전에 소방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샤워실은 뭐 체크할 게 있을까요?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, 공간을 얼마나 할애할 건지,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, 일단은 헬스장에 비용을 적게 쓰려면 간이 샤워 부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뭐 PT샵이나 필라테스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, 간이 샤워 부스를 할 경우에는 건식 공사라고 하거든요. 건식 공사를 할 경우에는 설비 비용이나 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죠. 누수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세요? 사실 물 쓰는 곳에서는 당연히 누수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죠. 헬스장,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물이 한번 새기 시작하면 뭐 간단한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,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이제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배수 설비하는 거, 그리고 방수하는 거,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다음은 환기 시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? 환기는 일단 건물 층수나 이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
조금씩 달라져요. 지하인데 좀 습한 공간이고 건물이 좀 오래됐다. 그럼 사실 환기 시설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. 장마 때 막 곰팡이 쓸고 겨울에 결로 생기고 그러면은 좀 운영하는데 피곤합니다.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찾을 때부터 일단 환기 시설이 있는 데를 찾아야겠네요. 아니, 물론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. 건물이 오래됐거나 이제 그 전 호실에서 철거하면서 이제 환기 시설을 철거해 버렸으면 이게 좀 피곤해집니다. 이거 환기구를 외부로 이제 다시 빼야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습한 곳인데 환기가 안 되는 곳이면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야. 다음은 뭐 휴게실, 뭐 인포 같은 공용 공간에 체크할 것. 인포데스크는 일단 고객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힘을 좀 주긴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인포데스크랑 휴게 공간 그리고 샤워실 입구 이런 곳에 배치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포랑 휴게실이랑 멀어지면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어떤 게 안 좋아요?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불편하고 또 선생님들의 동선도 또 확인하기 힘들고 그리고 인포데스크에 사람이 이제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인포에서 이제 사실 운동 공간이 전체적으로 잘 보여야 돼요. 이게 특히 이제 샤워장 입구인데 샤워장 입구에서 옷이랑 수건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사실 보여도 가져가는데 안 보이면 거의 주 단위로 개수가 줄어듭니다. 그래서 그 보이는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야 돼요. 중요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공간. 이제 운동하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유산소존 그리고 근력 무산소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여기서도 뭐 덤벨 같은 이제 프리웨이트 존이랑 머신 존 공간을 이제 잘 배치해야 쓸데없는 복도 공간을 줄이고 이 머신들을 잔뜩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머신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이 고객분들의 그 선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운동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운동 기구들이 이제 들어가고 운동하기 좀 편하게 돼 있나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. 오늘 간단하게 그 공간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좀 알아봤는데요. 건물이나 이제 상가의 형태나 뭐 니즈에 따라서 이게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친절하진 않아도 최대한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